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누리호 4차 발사일.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앞바다의 정적을 깨고 거대한 굉음이 땅을 울립니다. 누리호 4호기가 시뻘건 화염을 토해내며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는 저 압도적인 불기둥. 발사대를 떠난 로켓이 구름을 뚫고 성층권으로 진입하는 그 짧은 순간,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불꽃 하나를 쏘아 올리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삼켜야 했던 서름과 한국은 기술이 없다며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일 겁니다. 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정규방송을 끊고 특보를 내보내고 있죠. 앵커들의 목소리는 한껏 들떴고 화면 하단에는 대한민국 세계 5대 우주 강국 진입,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궤도 안착 성공이라는 붉은 자막이 긴급하게 흐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논평을 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경제 시대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국뽕이 차오르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자랑스러운 날 맞습니다. 잠시 저 화려한 뉴스 화면은 꺼두고 제가 입수한 이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들 얼싸안고 환호하는 통제실 저편.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메인 자리에서 비켜난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낡은 항우연 점퍼를 입은 중년 연구원입니다. 남들은 만세를 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저분만 책상에 고개를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이번 누리호 프로젝트의 심장, 엔진 설계를 총괄한 가명 김민수 팀장입니다. 사람들은 묻겠죠. 성공해서 너무 기뻐서 우나보다 하고요. 천만에요. 저 눈물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 흐느낌 속에는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까지 이곳 우주센터의 폐쇄된 벽 안에서 벌어졌던 숨막히는 72시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보안 서약 때문에 뉴스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어쩌면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야기들 말이죠. 발사 3일 전 새벽에 발견된 치명적인 결함. 규정대로 해.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다 옷 벗어야 돼. 라며 롤백을 강요하던 최 본부장의 서슬 퍼런 고성. 그리고 폭발할지도 모르는 좁은 로켓 배관 속으로 맨몸으로 기어들어갔던 연구원들의 목숨 건 사투까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늘 이 화려한 성공이라는 축포 뒤에 가려진 진짜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팩트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팩션 시나리오지만 이들이 겪었던 그날의 공포와 간절한 만큼은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생생한 진짜입니다. 자, 시계를 딱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두가 우주 개발을 두고 세금 낭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며 손가락질하던 그 유난히도 춥고 배고팠던 겨울로 말이죠.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 2024년 늦가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무렵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점심값 10,000원으로는 국밥 한 그릇 사 먹기도 손이 떨렸고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르고 자영업 사장님들은 IMF 때보다 더하다며 가게 문을 닫던 시절이었죠. 국민들의 삶이 그야말로 하루하루 버티는 전쟁 같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뜬금없이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본격 착수. 당시 여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늘하다 못해 살벌했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을 보면 날 선 반응들이 가득했죠. 야, 지금 서민들은 중내 산해하는데 수천억을 하늘에다 태워? 로켓이 밥 먹여주냐? 어차피 또 실패할 거 아니냐?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당장 내 지갑이 얇아지고 내 자식 학원비가 밀리는데 저 먼 우주로 날아가는 쇳덩어리가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연구실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항우연, 그리고 이곳 고흥 우주센터의 연구원들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단순히 욕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R&D 예산 삭감 이슈 기억하시죠? 그 한파가 우주개발 현장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로켓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 하나를 구해야 하는데 예산이 깎여서 결제가 막히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연구원들이 자존심 다 버리고 해외 부품 업체에 이메일을 수십 통씩 보냈습니다. 제발 외상으로라도 부품 좀 보내달라. 우리가 꼭 갚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물건값을 깎으려고 국제전화를 붙들고 사정사정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연구동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를 보면 화려한 첨단 장비 옆에 다 식어빠진 편의점, 해자 도시락 껍데기와 빈 바카스 병들만 굴러다닙니다. 법인카드 한도가 줄어서 야근 식대조차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제가 취재하다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3시 탕비실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던 한 젊은 연구원이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세금 도둑질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보고 도둑놈들이라는데요. 그때 그 선배가 나무젓가락을 뜯으며 덤덤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욕먹는 건 괜찮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마음 우리도 아니까. 그런데 말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나중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우주를 가고 싶어도 영원히 남의 나라 로켓에 비싼 돈 주고 곁다리로 끼어가야 한다. 기술 식민지가 되는 거야. 그거 하나 막으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다. 우주 기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할 때는 2배, 3배의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 기술적 자립을 지키겠다는 자존심 하나,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들은 그 춥고 배고픈 겨울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1년을 버텨 마침내 발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에게는 돈 문제보다 더 아픈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엔진 팀장인 김민수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처음 학예회 무대에 설 때도 아빠는 늘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로만 아빠가 미안해를 반복하는 죄인 아닌 죄인이었죠. 발사를 딱 2달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딸 지수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일주일 전부터 딸에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생일엔 아빠가 일찍 가서 꼭 맛있는 거 사줄게. 맹세해. 아빠 이번엔 진짜야. 퇴근 준비를 하던 오후 5시. 갑자기 모니터에 경고 알람이 떴습니다. 일단 엔진 연소 시험 데이터에서 미세한 이상 수치가 발견된 겁니다. 터보 펌프 회전수 오차 0.001%. 일반 기계라면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먼지 하나가 스쳐도 나오는 수치니까요. 하지만 이건 300톤의 추력을 내는 로켓입니다. 저 0.001%의 떨림이 공진을 일으키면 로켓은 공중에서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아내의 깊은 한숨소리와 딸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씨, 지수 아빠 온다고 케이크 촛불도 안 끄고 기다리다 잠들었어. 자전거 사준다며. 애가 현관문 소리만 나면 뛰어나가는데. 당신 진짜 너무한다. 김 팀장은 차가운 비상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가 간절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번만 끝나면. 매번 반복되는 이번만이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 전화를 끊고 그는 휴대폰 배경화면 속 앞니 빠진 채 웃고 있는 딸아이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리쳤죠. 자,
데이터 처음부터 다시 까봅시다. 오늘 밤새서라도 원인 못 찾으면 집에 못 갑니다. 그날 밤 김 팀장이 탕비실에서 타 마신 맥심 믹스 커피가 평소보다 훨씬 쓰고 텁텁했던 건 아마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행복까지 저당 잡히며 만든 누리호 4호기. 드디어 완성되어 발사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운명의 날을 딱 3일 앞둔 11월 24일. 누리호 4호기는 이미 거대한 몸체를 일으켜 세우고 발사대에 기립해 있었습니다. 모든 점검이 끝나가던 새벽 2시. 통제실의 수백 개 모니터가 초록색 정상 신호를 보내고 있을 때 왼쪽 구석에 있는 압력 모니터링 화면 하나가 갑자기 붉은색으로 깜빡였습니다. 산화제 탱크 압력 센서, 신호 소실. 당직을 서던 연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통제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쉽게 말해 로켓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신경이 끊어진 겁니다. 이 센서가 먹통이면 컴퓨터는 연료통이 비었는지 꽉 찼는지 모릅니다. 연료가 남았는데 엔진을 꺼버리거나 반대로 다 썼는데 억지로 펌프를 돌리다 엔진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쏠 수 없는 발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새벽 3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연구원들, 항우연 간부들, 그리고 정부 파견관들까지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롤백. 로켓을 다시 트랜스포터에 실어 조립동으로 눕혀서 이동시키고 동체를 분해해서 센서를 교체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11월 발사는 물 건너가고 고흥 앞바다에 거친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올해 발사는 아예 취소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공중 분해되고 내년 예산 확보도 장담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때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규정을 총괄하는 최 본부장입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롤백 하십시오. 규정대로 합시다. 무리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민수 팀장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본부장님, 눕히지 맙시다. 세워둔 채로 사람이 들어가서 고칩시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김 팀장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기립된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겠다고? 높이 47m, 아파트 15층 높이의 로켓 꼭대기. 거기에 있는 지름 50cm도 안 되는 점검창을 뜯고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칫해서 공구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로켓은 폐기 처분입니다. 무엇보다 작업자가 질식하거나 추락할 수 있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지난 1년 그 추웠던 겨울을 버텨낸 동료들의 땀방울이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발사 D-Day 3일 새벽 2시. 나로우주센터 통제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산화제 탱크 압력 센서 신호 소실. 이대로 쏘면 센서 오작동으로 엔진이 꺼지거나 폭발할 수 있고 안 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테이블 맞은편 안전규정을 책임지는 최 본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김 팀장, 제정신이야? 사람을 기립된 로켓 안에 집어넣겠다고? 지금 롤백해서 조립동으로 가져가면 최소 2주입니다. 겨울바람 불기 시작하면 올해 발사는 끝이라고요. 규정대로 해, 규정대로. 자네 부하 직원 들어갔다가 질식이라도 하면 그땐 누리호가 문제가 아니라 항우연 문 닫아야 돼. 자네가 책임질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높이 47m,
아파트 15층 높이의 허공에 수직으로 세워진 로켓입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지름 50cm도 안 되는 점검창을 뜯고 사람이 들어간다? 미친 짓입니다. 내부는 복잡한 배관과 전선으로 가득 차 있어 몸을 돌릴 수도 없고 자칫 공구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수천억짜리 로켓은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침묵이 흐르던 그때 김민수 팀장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뭐? 제가 설계했습니다. 배관 위치, 나사 구멍 하나까지 눈 감고도 찾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고치고 만약 잘못되면 제가 옷 벗겠습니다. 아니, 감방 가겠습니다. 결국 윗선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8시간. 김 팀장은 안전줄 하나에 의지해 로켓 내부 그 좁은 어둠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내부는 지독한 등유 냄새와 금속 특유의 비릿한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헤드랜턴의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해 복잡하게 얽힌 혈관 같은 배관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팔꿈치는 이미 날카로운 배관에 긁혀 피가 배어 나옵니다. 팀장님, 산소 농도 19%로 떨어집니다. 호흡 천천히 하세요. 무전기 너머 밖에서 모니터링하는 후배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문제의 센서는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수천 가닥의 전선 다발 속에서 끊어진 부위를 찾아내야 합니다. 거꾸로 매달린 자세 때문에 피가 머리로 쏠려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화장실이 급해질까 봐서요. 손이 떨릴까봐 그 좋아하던 믹스커피도 끊었습니다. 대신 주머니에 넣어온 미지근해진 자유시간 초코바 하나를 조금씩 씹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 감각이 없어진 손가락으로 마침내 새로운 커넥터를 연결했습니다. 딸깍. 그 작고 명쾌한 결합음. 기름 냄새와 땀 냄새로 범벅이 된 그 좁은 공간에서 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김민수 팀장의 목숨 건 수리가 성공하고 마침내 맞이한 D-Day. 2025년 11월 27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파랗고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 눈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날씨였죠. 하지만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지상에서는 산들바람처럼 느껴지지만 로켓이 뚫고 지나가야 할 10km 상공, 대륙권 계면에는 시속 200km가 넘는 제트기류, 즉 고층풍이 칼바람처럼 불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음속으로 상승하는 로켓 옆구리를 강풍이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켓이 궤도를 이탈하는 건 다반사고, 심하면 동체가 공중에서 뚝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압력 센서를 고쳐놨더니 이번엔 자연이 어디 한번 지나가봐라 하고 길을 막아선 꼴입니다. 오후 1시 30분 발사관리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어제와는 또 다른 의미로 살벌했습니다. 대통령실 한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 기상 데이터는 빨간색과 초록색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최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합시다. 데이터가 너무 불안정해요. 바람 때문에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하지만 발사 총괄 책임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넘기면 내년 봄까지 못 쏩니다. 예비일도 없어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그 순간 기상팀장이 식은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저기 오후 5시 딱 20분입니다. 기상 슈퍼컴퓨터에 예측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오후 5시부터 5시 20분 사이 거짓말처럼 고층풍이 잠시 잦아드는 윈도우가 열린다는 겁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하늘이 딱 20분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찰나를 놓치면 오늘의 발사는 실패입니다. 상황실의 모든 시선이 발사 책임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천 명의 땀방울,
수천억의 세금, 그리고 1년 전 댓글창을 도배했던 비난들까지 이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눈을 뜨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원 위치로 우리는 5시에 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발사 10분 전 자동 발사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났습니다. 컴퓨터가 로켓의 모든 상태를 1초에 수천 번씩 체크하며 카운트다운을 진행합니다. 통제실에는 윙하는 기계음과 거친 숨소리만 가득합니다. 발사 1분 전 제발, 제발 바람아 멈춰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 4, 3, 2, 1 엔진 점화. 나로우주센터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누리호 4호기가 마침내 대지를 팍차고 올랐습니다. 26. 가자. 제발 가자. 시뻘건 화염을 뿜으며 누리호가 300톤의 중력을 이겨내고 솟구칩니다.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로켓의 속도는 이미 시속 100km를 넘습니다. 궤적 정상. 고도 상승 중. 안내 방송이 들리지만 아무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속도는 순식간에 마하 1을 돌파합니다. 로켓 표면에 엄청난 공기 저항이 가해지는 동압 최대 지점을 통과합니다. 기체가 심하게 떨리지만 김민수 팀장이 밤새워 고친 센서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1단 엔진 정지. 1단 분리. 성공입니다. 거대한 1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이 가장 긴장해서 침도 못 삼키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페어링 분리입니다. 로켓 꼭대기에 있는 위성 덮개. 이게 제때 쪼개져서 열려야 하는데 과거 누리호 1차 발사 때 이게 안 열려서 실패했었죠. 우리를 그토록 울렸던 그 마의 구간. 만약 이번에도 안 열리면 위성은 무거워서 궤도에 못 오르고 우주 쓰레기가 됩니다. 페어링 분리. 모니터에 정상 분리 신호가 떴습니다. 좋았어. 통제실 곳곳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2단 분리 3단 엔진 점화. 누리호는 이제 초속 7.5km, 총알보다 7배 빠른 속도로 목표 궤도를 향해 질주합니다. 발사 13분 경과. 고도 500km.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품고 있던 주 탑재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우주공간에 놓아줄 시간입니다. 이걸 실수하면 1조 원짜리 택배를 문 앞까지 가져가서 떨어뜨리는 꼴이 됩니다. 위성 분리. 화면상의 그래픽이 깜빡입니다. 위성이 로켓에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호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저 위성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야 완성되거든요. 통제실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흐릅니다. 지상국 안테나가 위성을 찾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던 그 순간 스피커를 찍고 낯선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비프, 비프, 비프. 들리십니까? 이 소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보내온 생존 신고, 비콘 신호입니다. 교신 성공. 누리호 발사 최종 성공입니다. 그 순간 통제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점잖은 악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다들 헤드셋을 집어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옆 사람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고 누군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계의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 승리라는 것을요. 교신 성공. 최종 성공입니다. 통제실이 환호성으로 뒤집어지고 서로 끌어안고 우느라 난리가 난 그 시각. 김민수 팀장은 슬그머니 상황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고 싶었나 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진 줄 알았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발신자는 우리 딸 지수. 손이 덜덜 떨려서 통화 버튼이 한 번에 잘 눌리지 않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딸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지수야, 아빠다. 아빠.
뉴스 봤어. 로켓 날아가는 거 봤어. 진짜 아빠가 쏜 거야?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아이의 들뜬 목소리.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난 며칠간 로켓 안에서 참아왔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 봤어? 멋있지? 아빠가 약속 지켰다.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자전거 사러 가자. 지수가 노래 부르던 그 핑크색 두발 자전거. 아빠가 제일 좋은 거로 사줄게. 진짜지? 아빠 이번엔 거짓말 아니지? 그럼 아빠 이제 거짓말 안 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 몇 개를 넣고 캔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파란색 캔 레스비 마일드. 단돈 1,000원짜리 이 싸구려 캔커피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까요? 목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가 그제야 그를 현실로 데려옵니다. 2025년 11월 27일 먼 훗날 역사책은 오늘을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날로 기록할 겁니다. 화려한 불꽃 사진과 대통령의 축사, 그리고 성공적인 데이터 수치들로 페이지가 채워지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 화려한 기록의 이면에는 딸아이와의 자전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저귀를 차고 어두운 로켓 속으로 기어들어갔던 이름 없는 수많은 김민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로켓을 빌려 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퇴근길에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봐 주시겠습니까?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쏘아 올린 땀방울이 지구를 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고생한 당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중력을 이겨내느라 수고했다고. 지금까지 팩션 스토리텔러 감동 캡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